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 나라에서 지금 당장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다 사라지고 말 거라며 한 전문가가 임원들에게 소리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는 지금 한국의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시스템 기술이고 혁신적인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우리들은 정말 멍청하다며 임원들을 향해 욕도 서슴지 않았지만 몇몇 임원들은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시스템을 의심하고 오히려 비판하기 바쁜데요. 하지만 결국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천년의 역사를 지켰다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극찬한 한국의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밀러예요. 올해 38살이고 미넨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MIT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가이지만 집에서는 11살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이기도 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도시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 아버지가 30년 넘게 미넨시 교통국에서 일하신 공무원이셨는데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도시 곳곳을 다니시면서 설명해 주시곤 했어요.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란다. 우리가 잘 돌봐야 건강하게 자란단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미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특히 교통체증,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같은 고질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주요 임무죠. 하지만 최근 들어 큰 고민에 빠졌어요. 도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였거든요. 우리 도시의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매일 아침 2시간씩 차가 막히고 시민들은 주차 공간을 찾아 하루 평균 20분을 허비하고 있었죠. 에너지 낭비도 심각해서 빈 사무실의 냉난방이 24시간 돌아가는 건 기본이에요.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비효율적이어서 분리수거율이 50%도 안 됐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시가 매년 10억 유로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게 그들의 이유였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도시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였던 미넨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특히 제 아들이 엄마 우리도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죠. 기존의 해결책들은 하나같이 실패했어요. 유럽의 선진 도시들이 제안한 솔루션들을 시도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암스테르담의 자전거 도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우리 도시의 지형과 맞지 않았고 스톡홀름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너무 비싸서 포기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예산이었어요. 시의회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삭감하려고만 했죠. 보수적인 의원들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돈을 쓸 수 없다며 반대했어요. 40년 경력의 고위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해결책을 찾아보곤 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시민들의 실망감이었어요. 매주 열리는 시민 간담회에서 쏟아지는 불만을 들으며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죠. 남편도 많이 걱정했어요.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악화되는 도시 문제들이 악몽으로 나타났죠.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하나이의 엄마로서의 걱정이 뒤섞여 마음이 더욱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UN 해비타트 포럼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를 접하게 됐죠. 송도와 부산의 사례는 충격적이었어요. 완벽한 교통 통제 시스템, 95% 이상의 재활용률, 에너지 자급자족.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고 나니 무시할 수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비용 효율성이었어요. 우리가 검토하던 유럽 솔루션들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2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시민 만족도는 90%가 넘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청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시아의 시스템을 유럽에 적용할 순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특히 선임 도시계획가들은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다. 새로운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보수적인 독일 관료 사회에서 전례 없는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뵀을 때가 기억나요. 소피야, 넌 늘 옳은 일을 해왔어. 이번에도 내 판단을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직접 경험하러 떠나요. 우리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출장을 준비하면서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민헨시의 실시간 데이터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침 출근 시간에 주요 도로의 평균 속도는 시속 8km에 불과했고 도심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치의 2배를 넘었죠. 대기오염주의보가 올해만 벌써 15번째예요. 특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요. 도시 전체 건물의 40%가 7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라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겨울이면 난방비 폭탄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죠. 게다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해요. 이대로라면 2030년 탄소 중립 목표는 그림의 떡이 될 것 같았어요. 우리 시의 CCTV 시스템도 구식이에요. 범죄 발생 시 영상을 확인하는 데만 평균 48시간이 걸리고 AI 분석은 꿈도 못 꾸고 있죠. 작년에는 도심에서 일어난 연쇄 절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어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더 심각해요. 매립지는 이미 포화 상태고 재활용 선별장은 30년 된 낡은 설비로 겨우 돌아가고 있었죠. 분리수거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재활용품의 30%가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어요. 환경단체들의 항의 시위가 매주 열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 막스의 학교 숙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미래의 우리 도시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였죠. 막스는 깨끗한 공기, 자율주행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는 도시를 그렸어요. 엄마,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순수한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저희 부서의 실장님은 78세까지 일하시다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마지막 조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소피아, 도시는 시민들의 꿈이야.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다름없지.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죠. 매주 월요일 아침 회의 때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암담해요. 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환경국에서는 도시 녹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관광국에서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 부재로 젊은 관광객들이 다른 도시를 선호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보수적이었어요. MIT에서 배운 도시계획 이론과 유럽의 전통적인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악화되는 도시 문제들을 보면서 그리고 시민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베란다에 서서 민헨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딕 건물들 사이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쏟아있는 모습이 묘하게 대비됐죠. 이 오래된 도시를 어떻게 하면 미래의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으러 저는 지금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업무는 계속됐어요. 태블릿으로 송도와 부산의 스마트시티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에요. 도시 전체를 3D로 구현해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니.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인천 상공에 들어섰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반짝이는 LED 조명들,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녹지. 이미 미래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 도시에서 2주를 보내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민헨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착륙을 앞둔 지금,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린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송도였어요. 스마트시티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이곳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송도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고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 업데이트되는 걸 볼 수 있었죠. 송도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모든 신호등이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되고 쓰레기는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동으로 수거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관제센터였어요.
도시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통합관제센터의 화면들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도시 전체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거든요. 교통 체증이 예상되면 AI가 자동으로 신호를 조정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 즉시 대응 방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우리가 5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들을 그들은 이미 다 해결해 놨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요.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도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주차장 예약부터 공과금 납부, 민원 신청까지 모든 게 가능했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직접 도시 문제를 제보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시민과 행정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부러웠죠.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어요. 모든 건물에 스마트 미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었죠. 덕분에 에너지 효율이 40% 이상 향상됐다고 해요. 우리가 수년간 고민하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CCTV 관제 시스템이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안전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고 있었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에 통보되고 구급차는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안내받았어요.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다음 날은 부산으로 이동했어요. 부산은 또 다른 차원의 스마트시티를 보여줬죠. 해운대 앞바다에는 드론이 순찰을 돌면서 해양 안전을 책임졌고 스마트 가로등은 보행자가 있을 때만 밝기를 높여서 에너지를 절약했어요. 심지어 관광객들을 위한 AR 길 안내 서비스까지 있더라고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둘러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실용성이었어요. 화려한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민원에 도입하려면 큰 장벽이 있을 거예요. 보수적인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시민들의 지지도 얻어야 하죠. 특히 우리 도시의 역사적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송도의 한 카페에서 현지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해줬죠. 역사와 첨단 기술은 공존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기술이 역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라는 말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협업 문화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직급과 부서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죠. 의사결정도 놀랍도록 빨랐어요. 우리처럼 몇 달씩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제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하면 동료들과 시의회를 설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비행기에서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한국 방문의 마지막을 장식한 건 스마트시티 연구소와의 미팅이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가진 모든 의문점을 해소해 주었죠. 특히 유럽의 역사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들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죠. 연구소장님은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저와 1대1 미팅도 가져주셨어요. 밀러 씨, 스마트시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귀국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스마트 교통관제 센터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본 실시간 대중교통 최적화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버스 한 대가 고장 나자마자 즉시 대체 버스가 투입되고 주변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우리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 참여 플랫폼이에요.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AI가 즉시 분석해서 관련 부서로 전달하고 해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신고부터 해결까지 평균 처리 시간이 단 8시간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연구소 직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관료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완전히 새로운 도시 운영 패러다임이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비행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본 송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출근 시간대였는데도 도로는 막히지 않았고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로 가득했죠. 쓰레기 수거 차량 하나 보이지 않는데도 거리는 깨끗했고 모든 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비용 효율성이었어요. 우리가 검토하던 유럽 솔루션들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2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이런 데이터는 보수적인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승하면서 독일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들도 한국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곧 벤치마킹을 가려고 해요. 민헨이 선도적으로 도입하면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민헨으로 돌아가면 진짜 도전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가 본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이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이 제 손에 있는 거죠. 비행기가 민헨 상공에 들어서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구시가지와 현대적인 업무지구가 공존하는 모습이 보였죠. 곧 이 풍경 속에 스마트 시티의 미래가 더해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민헨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바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1시간 동안 한국의 스마트 시티 사례와 우리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했죠.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듣고 계시던 시장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밀러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할 때예요. 시장님의 이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제안들이 시장실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지 이제야 진정한 변화의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의회는 여전히 큰 산이었어요.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죠. 1000년 역사의 도시를 실험실로 만들 순 없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세금을 쓸 수 없다는 반론이 쏟아졌어요. 그때 제가 꺼내든 건 바로 비용 효과 분석 자료였어요. 현재 우리 도시가 교통체증으로 연간 7억 유로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 에너지 비효율로 3억 유로가 새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면 이 비용의 6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렸죠. 특히 효과적이었던 건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영상을 올렸더니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호응을 보냈거든요. 우리 도시도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해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시의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청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죠. 이대로는 우리 도시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의 지지 덕분에 마침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됐어요.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대학가 주변이 선정됐어요. 2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작은 구역이었지만 이곳에서 성공을 보여주면 전체 확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기술진들이 민헨에 도착했고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이었어요. 작은 규모지만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려고 했고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심지어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도입되자 주차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3분으로 줄었고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가 제공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30% 증가했죠. 특히 대학생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금방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변화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IoT 센서가 달린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수거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분리수거율도 크게 높아졌죠. 거리는 더 깨끗해졌고 수거 비용은 40% 절감됐어요. 안전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어요. AI CCTV가 설치되면서 범죄 시도가 70% 감소했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율도 크게 높아졌죠. 특히 여성들의 야간 보행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프로젝트 시작 3개월 만에 첫 번째 성과 보고회를 가졌어요. 데이터로 입증된 변화의 효과에 시의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특히 예산 절감 효과가 컸어요. 운영 비용이 30% 이상 줄었으니까요. 보수파 의원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역사와 첨단 기술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죠.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가 심했던 의원이 내 지역구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독일 최대 일간지가 우리 프로젝트를 미래 도시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소개했고 유럽 각국의 도시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죠. BBC까지 우리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장 기뻤던 건 우리 아들 막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이제 학교 앞이 안전해졌어요. 스마트 횡단보도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위험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이제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스마트 시티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변화의 주체가 된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활발해요. 그들이 직접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고 베타 테스터로 참여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한국 기술진들도 이제는 우리 도시의 일부가 됐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됐죠.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함께 모여 비어가르텐에서 맥주를 마시며 다음 단계 발전 방향을 토론해요. 이제 우리는 2단계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시의회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됐죠. 미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은 미넨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시범사업 지역의 놀라운 성과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시의회는 전격적으로 미넨 스마트시티 2025 프로젝트를 승인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변화는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AI 기반의 통합 교통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평균 통근 시간이 45분에서 20분으로 줄었죠.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70% 감소했어요. 실시간 주차 정보 시스템 덕분에 주차 시간도 크게 단축됐고요. 에너지 분야의 성과도 놀라웠어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도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40% 감소했죠.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평균 50% 절감됐어요. 태양광 패널과 연계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덕분에 일부 지역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해졌어요. 환경관리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바뀌었어요. IoT 센서가 설치된 쓰레기통이 도시 전역에 배치되면서 수거 효율이 크게 높아졌죠. 재활용률은 95%까지 상승했고 쓰레기 처리 비용은 60% 감소했어요. 특히 AI 기반 분리수거 시스템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시민들의 생활도 더욱 편리해졌어요. 통합 시민 서비스 앱 하나로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죠. 주민등록 등본부터 주차 위반 과태료 납부까지 모든 게 몇 번의 터치로 해결됐어요. 민원 처리 시간도 평균 3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됐고요. 안전 분야의 변화도 눈부셨어요. AI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범죄율이 80% 감소했죠.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율은 98%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독거노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어요. 도시 운영 비용이 연간 5억 유로나 절감됐고 새로운 일자리도 1만 개 이상 창출됐죠.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인재들이 미넨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실업률은 역대 최저인 2%까지 떨어졌고요. 관광산업도 새롭게 변모했어요. AR 기반의 스마트 관광 가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죠. 특히 천년 도시의 역사와 첨단 기술의 조화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됐어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50% 증가했죠. 교육 분야도 크게 발전했어요.
모든 학교에 스마트 러닝 시스템이 도입됐고 학생들은 AI 튜터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게 됐죠. 특히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이 마련됐어요. 의료 서비스도 혁신적으로 개선됐어요. 원격 진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죠. 응급실 대기 시간은 평균 2시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AI 진단 시스템 덕분에 진단 정확도도 크게 향상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시민 제안 플랫폼을 통해 매달 수백 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어요. 다른 도시들의 벤치마킹도 이어졌어요.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의 주요 도시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유럽 전역에서 견학단이 방문하고 있죠.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도 우리 도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 도시가 한국과 유럽을 잇는 스마트 시티 협력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전 세계의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죠. 유엔에서도 우리의 성공 사례를 높이 평가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시민들의 달라진 표정이에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시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늘었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쳐요. 특히 아이들이 우리 도시가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제 미네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시티가 됐어요. 단순히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죠. 천년 역사를 가진 도시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현재 우리는 차세대 AI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죠.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미네는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닌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자가 됐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미네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어요. 유럽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선정됐고 전 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독일의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보수적인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밤잠을 설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들이 먼저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제안하고 있죠. 우리가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요? 라며 웃는 모습을 보면 감회가 새로워요.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됐어요. 처음에는 기술 도입에 그쳤지만 이제는 공동 연구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죠. 민행 공대와 카이스트가 설립한 스마트시티 연구센터에는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신기술들이 다시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도 생기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건 시민들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혁신의 주체가 됐어요. 시민 제안 플랫폼에는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그중 상당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죠. 도시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중세 고딕 건물들 사이로 스마트 가로등이 늘어서 있고 마리엔 광장에 분수대는 실시간 날씨 데이터에 맞춰 물줄기를 조절해요. 특히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환상적이죠. 교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실시간 AI 교통관제 시스템 덕분에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고 주차 문제도 사라졌죠. 전기 자전거 공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80%까지 올랐죠. 환경 분야의 성과도 놀라워요. 쓰레기 매립량이 제로가 됐고 도시 전체 에너지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서 전기요금이 5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죠.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요. 스마트 시티 관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전 세계에서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교육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학교에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 도입됐고 한국의 교육기술과 독일의 교육 철학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죠. 특히 코딩과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 된 건 큰 변화예요. 우리 아들 막스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요. 방과 후에는 한국 친구들과 화상 채팅으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엄마 나중에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독일 연방정부 스마트시티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어요. 미넨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제 새로운 임무가 됐죠.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예요. 지난주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우리 도시를 방문하셨어요. 마리엔 광장에서 열린 한독 스마트시티 협력 5주년 기념식에서는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상징하는 기념비도 제막했죠. 미넨은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디지털 실크로드의 핵심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울려요. 가장 큰 보람은 우리 도시가 세계의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매달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도시계획가들이 미넨을 방문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을 배우려 하고 있죠.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예요. 얼마 전에는 한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어요. 유럽의 심장에 피어난 K-스마트 시티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기술 도입이었던 것이 이제는 양국의 문화적 교류로까지 발전한 걸 보면서 새삼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203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 모든 차량을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것,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까지. 한국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게 가능할 거라 믿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도시를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가 이렇게 새롭게 변모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으니까요. 5년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 순간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용기 있는 결정이 우리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게 분명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미래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다고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위대한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사례를 보니 정말 한국에 대한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